저는 다시 예전에 55kg, 52kg로 갈 수 있나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못 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은 약이 없어요. 이 붓기도 비만으로 이제 표창화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살찔 거라는 예고 증상이죠. 잘 붙는 몸은 결국은 예고편. 네네 체중이 는. 자타공인 최고의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 박용호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박용호 박사님한테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비만 그러면 다들 의식하지 않는 건 없을 거예요. 뭐 마른 비만도 있고 뭐 근데 모든 분들이 나 비만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바르면 이제 수치가 그만 나오고 뭐 인바디인가요? 뭐 네네네. 주얼을 보면 뭐 저는 지방 덩어리더군요. 아, 근데 이 비만이 기준이 정말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을 비만이라고 해야지? 네. 라는 어떤 객관적인 이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저는 뚱뚱해서 왔어요 하면 저는 다 환자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체중이 우리가 적정 체중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벗어났을 때 비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적정 체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거를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네. BMI라고. BMI, 네, 맞습니다. BMI가 25 이상이면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은 25 이상, 유럽과 미국은 30 이상이에요. 이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의사들이 논문을 쓰거나 어디 가서 무슨 뭐 발표를 할 때 대한민국의 비만 유병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BMI 25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는 이 기준이 맞는데 BMI가 25 이상인데 이 사람이 바디빌더라면 그러니까 온몸이 근육질이어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그럼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의학적인 정의상으로는 비만이라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 의학적인 정의에서의 비만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만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라고 얘기할 때 의학적인 기준 또는 보편적인 기준은 BMI로 하지만 일단 저는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체형에 대한 불만족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다 제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먹고 근데 운동해서 건강한 뚱뚱한 사람, 애매한 뚱뚱이가 아니라 건뚱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체중에 집착하지 마라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해왔고,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제가 쓴 책이 지금 제 눈에 띄는데, 네. 저 책의 부제가 이 책입니다. 네, 내 몸 혁명인데요. 네, 숫자가 아닌 몸을 바꿔라. 사실은 이걸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네.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체중계 눈금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뱃살이 조금 붙으신 중년 여성 이분들이 오면은 그 옛날 얘기를 하세요. 내가 20대, 30대 때만 해도 이런 몸은 아니었는데 24인치인지 25인치였어요. 어쨌든 체중이 그래도 뭐 52, 53, 예. 뭐 55를 넘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7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체중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생님, 저는 다시 예전에 55kg, 52kg로 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못 갑니다. 몸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체중계 눈금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20대 때의 52kg과 지금 50세의 그러니까 50세에 지금 70kg 육박하는 체중을 다시 52kg로 만든다는 그 꿈의 52kg는 완전히 다른 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생리적으로도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 거 아니에요. 체형도 바뀌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육이 적은 상태에서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체중계 눈금으로 52kg로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도 없는 근육을 더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찍 죽어요. 내가 조금 배는 나왔고 좀 예전만큼의 예쁜 몸은 아니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뭐 지방간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어. 그럼 그냥 그 체중 잘 유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압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혈당이 정상치를 벗어나 있거나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나 이랬으면 이때부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살도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일찍부터 좀 더 어린 나이에 큰맘 먹고 적극적으로 해서 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네. 근데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벌써 이 나이에 잠깐 하는 사이에 벌써 배가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에 하는 것보단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내가 살을 빼야 돼 또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으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면 저예요. 바로 지금 해요. 머리로는요, 마라톤, 뭐 완주도 했고요, 운동도 했고요, 뭐 간헐적 단식 다 했는데, 그냥 그 환상일 뿐, 눈앞에 놓인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데 아직도 좀 혹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슬프고 아픈 말이 비만은 병입니다. 뭐 현대 의학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질병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이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사실 이게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병의 위험인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언젠가 나는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끊듯이. 네. 근데 저는 질병이라고 딱 단언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으로 못해요. 아, 전문가, 그러니까 금연도 힘들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지만 비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질병이고 본인 혼자서 해결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위해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 비만이라는 질병을 치료를 해야죠. 저는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그럼 부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막 큰 눈도 안 보인다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붓기도 비만으로 이제 토착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찔 거라는 예고 증상이죠. 잘 붓는 몸은 결국은 예고편. 네네 체중이 늡니다. 그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몸이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으로 가고 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살이 찝니다. 어허. 근데 이제 그 제가 계속 질병이라고 강조하는 게 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체중계 눈금이 늘어나니까 이제 몸은 불어나고 체중계 눈금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내가 많이 먹어서 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아까 얘기한 혈액 검사해 보라고 얘기했던 게 네. 검사해 보면 한두 가지가 걸려요. 뭐가 정상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조금 살이 찐 것 같아라고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러한 검사들을 해보고 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바로 지금부터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다른 병은요 제가 병에 걸린 것도 뭐 치유 과정에서도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뭐 이런 혈압이 높나 봐 유전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비만의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꼭 식단을 적어오라고 시킵니다. 뭘 먹었나요? 아침은 메뉴 뭐 밥 한 공기 뭐 근데 이거 쓸 때마다 그렇게 제가 한심하고 불쌍하고 바보 같고 어떻게 너는 자기 관리를 그렇게 못했니? 멍청아 뭐 몇 살인데 이렇게 죄책감을 줘요 이 비만은. 일단 그 병원에 가지 마세요. 저는 치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쟤는 저울을 버렸어요. 잘하셨어. 저는 체중 재지 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식단도
뭘 먹는지 기록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네네. 단계일 수는 있으나 네. 아니 그렇잖아도 살이 쪄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그렇죠. 가중시키면 단계 더 땡기지 않겠어요? 네. 그 스트레스를 주면 안 갑자기 되죠. 막 존경스럽고 이게 병원 주소 알고 네. 싶고. 왜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비만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삭센다나 식욕 억제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치료지 식욕 억제제가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 먹으면 조금 체중계 눈금은 줄어들지만 끊으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식욕 억제제를 보조제로 쓰긴 하나 결국은 비약물요법에 치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병이니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면 비약물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도 짧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삭산다를 처방하거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도 그 약을 먹으면 어쨌든 체중계 눈금은 줄어드니까 뭔가 치료가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부작용이 뭐냐면요. 적게 먹잖아요. 무조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안 빠지게 하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어떻게 잘 먹어요? 그렇죠. 안 먹히죠. 네, 그럼 근육은 무조건 빠진다니까? 그럼 근육이 빠지는데 빠진 근육을 나중에 다시 붙일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육 이식 힘들죠. 예, 힘들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치료가 아닌데 네.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쉬운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건강한 근육과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생활을 지키려면 행복 찾기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무 박사님 모시고 이제 비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개념이 아니라 실전으로 비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